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중단됐고요. 서울시 관계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가운데 피해자 법률 대리인입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에 고발됐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적폐청산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피해자하고 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무고 그리고 무고 교사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장에 보면 이 김 변호사가 이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엄난행위 그리고 이제 강제추행 혐의 이런 것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내용을 보게 된다면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고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하고 이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언론 플레이를 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일단 그 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무고로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의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직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로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명백한 그 2차 피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응은 이 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고를 하는 것은 그 자유지만 자기에게는 범죄고 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갖다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 내용, 즉 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것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낭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본인은 일단 거기에 전념하고 나중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발이 되면 그러면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되나요? 물론 진행이 되지만 네. 사실은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사안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그 이례적인 그런 네. 사안이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 수사 조금만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피해자가 주장을 했었던 바 있죠. 자신이 고충을 계속해서 알렸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차례 묵살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서울시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뭐 거짓말 탐지기, 대질 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비서실과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지금 그 피해자가 그동안에 이제 보직을 이동을 시켜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충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임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얘기가 달라지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나는 대질 그 신문까지도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원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피해자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그것을 의견을 물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부정적이죠. 현재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대질 신문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경찰에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네.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한 부분은 또 뭡니까? 이건 경찰이 밝힌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것은 이제 대질 신문이나 또는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그 진술이 완전히 상반될 때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피해자가 그동안에 있어가지고 한 20여 명 되는 비서실 관계자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이 두 사람 이 양측 간에 있어서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대질 신문이라든가 가능한 모든 어떤 그 방법을 동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찰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직권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다. 이 부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사단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수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를 낳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또 많이
좀 밝혀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상이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명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직권조사라고 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의 어떤 그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5일 조사단 구성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조사단장에는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이제 단장이 돼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 담당은 이제 차별시정국 하에 있는 성차별시정팀장이 실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권위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 차별시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2018년도에 미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그 미투 사건 때문에 신설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그런 그 조직이라고 저는 보는데, 종료 시점은 이제 한계를 두지 않지만 조속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 뭐 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후에 뭐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이와 관련된 처리 절차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조사를 시작한 만큼 실체적인 진상을 꼭 좀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시간 마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